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또는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이런 또 그 특별한 그 의의가 있는 멕시코와 쿠바 동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의 이런 포괄하는 정책과 시민사회 동포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 가장 많은 동포와 국내 인구 대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최동포 구호역 국가다. 또한 최동포는 일본 지하에서 독립운동으로 많은 희생을 했고 현재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에도 이바지했다. IMF 위기나 아시아 경제 위기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내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한국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해외에서 희생을 통해서 국가와 가족의 보탬을 주었던 것이 우리 최동포입니다. 중동의 붐 시기에는 열사의 땅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로 국위를 선양했으며 한국 주변 4대 국가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교류에도 힘썼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이 유엔에서 표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1970년도에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동포는 거주 국가를 움직여서 한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한국과 거주 국가 민간 외교관으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공공 외교가 정부 주도의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공공 외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제외에 거주하는 180개국에 거주하는 한국 최동포는 공공 외교의 일선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된 요즘도 우리나라 중요한 동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이 현지 동포들이 거주하는 외국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동포들이 나와서 현지에서 맺은 교류하고 있는 인연을 통해서 그 나라 정부와 그 나라 기업, 그 나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에서 출장 가신 여러 계급의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외국민이 돕고 있습니다. 이 재외국민 역할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외동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재외동포를 위한 일에는 사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할 때는 전혀 한국의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 나라 현지에서도 선거를 할 수 없고, 물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영주권을 얻어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권을 부여하듯이 지방선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혀 제외가 됐던 것이 재외국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2007년에
2007년부터 재국민 참정권 연대라는 단체가, 시민사회 단체가 그 열심히 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재국민하고 우리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외국에 거주, 비록 외국에 거주하지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참정권을 그 쟁취하는데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결과 우리 정부와 국회가 2009년 2월 5일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로 제한되어 왔던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 번호 180372호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 번호 18037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 번호 1800737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 법안 통과를 해서 지금은 재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재국민 참정권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거기서 재국민 참정권 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재동포의 그 경력과 또는 그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되는 권리 쟁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함께 해서 참정권을 획득을 했는데 그 참정권을 획득한 우리 재국민이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금년 1월 25일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저출산 고령화 인한 그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출범하여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 재국민까지, 재동포까지는 아직 그 업무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저출산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그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재동포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책적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 6월 5일에 그동안 그 재국민 재동포에서 오랫동안 그 염원해 왔던 동포청, 그 전에는 이제 재동포재단에서 맡은 업무를 더 확장해서 청으로, 우리나라 그 청으로 독립된 그 청으로 발족시켜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재국민들, 재동포들에게 많은 그 혜택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 그 동포청을 만들었습니다. 동포청이 오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원폭 피해자 한마는 그 일본에서 그 원폭 그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아마 대한민국에 초대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순수 민족의 유일한 그 문화와 전통을 가진 그런 국가에서 다문화를 인정하는 초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국민의 인식이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문화의 개념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수용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 외국의 원조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았고 살게 외국으로 나갔던 국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주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민국가가 됐습니다. 조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1900 우리 해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민을 내보냈던 그 송출 국가였던데 이번에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조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거의 이 나라를 예산을 짰듯이 원조를 받았죠. 원조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국가 건설을 했는데 그 원조를 받았다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를 우리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세계 10번째 국가로 매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가 됐죠. 짧은 기간에. 또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문화, 세계에서 K-팝 얼마나 유명한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K-팝 최근에 BTS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는 다른 나라를 수용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나라 국가를 원조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를 많이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놔야 되거든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20년 살았는데 아르헨티나 헌법 20조는 이런 거 있습니다. Article 20, foreigners enjoy in the territory of the nation all the civil rights of the citizen. They may engage in their industry, trade, or profession, own, purchase, or transfer real property, navigate the rivers and the coasts, freely practice their religion, and make wills and mar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이런 스페인 말인데요. 그 헌법을 해석하자면 아르헨티나 헌법 제20조에는 외국인들은 아르헨티나 영토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시민 권리를 향유한다. 그들은 산업, 상업 및 직업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강과 해안을 해양할 수 있고 강과 해안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그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가 제한되어 있죠. 그들이 마음대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향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법의 보호 아래 유언을 하거나 결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일단 땅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졌건 영주권을 가졌건 불법 체류자금 관계없이 모든 권리를 자유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헌법 차원에서 딱 저걸 해서 이처럼 아르헨티나 외국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로 형성된 아르헨티나는 토착민들이 처음에 거주를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토착민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세노포비아라고 해서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외국인 참여를 당할 때는 반드시 법에 호소를 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받게 되고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들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의 성장이 하락하고 국가 안보 불안과 국가의 소멸까지 이른다는 위협 앞에서 이민을 수용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문화 사회를 국민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물론 차별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의 선진국가에서도 주류 사회와 이민자들의 갈등이 늘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회보장 문제 등에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민자를 배척하거나 이민을 금지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은 오랜 시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국가 사회와 개인의 기존 질서나 이익에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외국인 이주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국가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우선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우리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뭐 몇백만 명이 된다는 그것도 잘 구제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정기적으로 그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을. 그래서 일단 거기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보다 영주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합류할 수 있는 사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그 범죄 사실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머무르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시간이 경과되고 또는 일은 좀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잘 검토를 해서 잘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관리해서 그 사면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시 포용돼서 우리 한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성별, 출신별, 피부 색깔별 다름으로 다른 사람을 다름으로 해서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면 물론 또 그 새로 이주한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 문제도 세심한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그 새로운 이주자들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마련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에 대한 그 존중과 그 사랑과 이런 걸 온통 쏟아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그 교육시키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게 영주권이 있고 불법 체류가 그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 나라에 와서 산 사람들한테 언어도 문화도 특별히 개인 지도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동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더러 외국인을 위한 그 시민사회 단체나 또 정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로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멕시코와 쿠바 그 한인 후손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동남아시아나 그러니까 우리 혈통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물론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서 제가 며칠 전부터 해 나왔던 이 강의 내용이 멕시코와 쿠바 한 많은 우리 동포 후손들, 지금은 4세대가 돼가지고 얼굴도 성도 국적도 다 현지화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와 쿠바 한인들, 쿠바 이제 더러 이렇습니다. 제도가 제가 정확한 법 조항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쿠바나 멕시코들도 그분들이 우리 한인 후손이란 것이 밝혀지면 우리 국적을 회복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4세대가 지나고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가령 어느 혈통을 거기 가서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디 경기도 어디 가서 그분들 할아버지 족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전남대학교 김재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찾는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동포들하고 관련이 맺어서 가령 특별한 지원 없이 가서 쿠바 그 한인들에 대한 그 뿌리 찾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부나 이 동포청이 새로 생겼으니까 동포청에서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교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하고 혈통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뭐 여러 사람이 보증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아는 그 쿠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갖고 대한민국 국적은 대한민국 여권은 굉장히 그 세계에서 뭐 한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잖아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여행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서 그 영주권의 패스포드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그 대한민국의 패스포드가 여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쿠바 같은 그런 그 사회주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쿠바 시민으로서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그 시민사회나 학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국적도 회복시켜주고 한국 영위도 할 수 있게 되고 가능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해 와서 그 생활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첫째 제가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들 후손이 우리 주류사회에 합류하면서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국적을 국적을 부여했을 때 고국을 떠나서 한많은 인생을 보냈던 그들 조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들이 자기 본국과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쿠바 후손들은 한국과 쿠바 외교 관계 수립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인들이 이주국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준 인류의 정신을 우리도 그들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우리도 후손들을 포함한 다문화인들이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더욱 다양한 문화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K-팝이나 캘컬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영화나 그 연속극이나 또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다문화를 기본으로 우리 민족 문화나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와 연계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더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도 그 생각이 미칩니다. 아무튼 제가 며칠에 걸쳐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했고 우리 이민자들 이야기를 했고 다문화 민족이 들어와서 사는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앞으로 우리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구를 늘리게 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별히 쿠바, 멕시코는 물론 뭐 사할린 동파라든지 중국 동파라든지 러시아 구소련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라든지 지금 중남미나 캐나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시 재이주해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인구 문제의 근본도 해결되고 인류애를 위한 그런 정책도 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박채순 TV가 아주 처음 시작해서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 기법도 잘 몰라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더러 이렇게 TV에 올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런 걸 좀 눌러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당이나 또는 어떤 내 개인의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국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 뭐 정책자 입안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또 특별한 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이렇게 느꼈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점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